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고성군이 해마다 같은 곳에서 피해가 되풀이된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임시 처방식 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격 인터뷰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밀양경찰서의 폭탄을 투척한 최수봉 의사의 손자인 최호성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포장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어제 8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김해, 거제, 함안에 이어서 진주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87명.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특히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 유흥주점과 관련된 유치원생 1명과 접촉한 원아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에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강한 델타 변이 검출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사회활동성이 많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경남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잇달다 보니 병상 확보가 관건인데 어제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90.3%입니다. 경상대학교 기숙사를 154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2일부터 8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우선에는 수급이 지장이 없고요.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방역당국은 이 같은 거리 두기 격상 조치 등이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집중호우 때 입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요즘 지자체마다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땜질 복구로 인해서 해마다 같은 곳에서 피해가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고성군이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임시 처방식 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고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던 고성군 회암면 일대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성군과 주민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성군은 전문 용역을 거쳐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나 배수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했던 건지 하천의 보가 제 기능을 했던 건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주택가로 빗물이 쏟아집니다. 이 집에 사는 주민은 고성군 공식 SNS에 군수님 이래서는 못 살겠습니다. 집을 사가든지 하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일대가 저지대로 침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성군은 아예 해당 주택과 인근 상가를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되져가지고 두 달씩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지. 예. 좁은 배수로와 다리 구조물 탓에 농경지가 침수된 회암면의 또 다른 마을입니다. 이곳 제방은 소하천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정비가 이뤄집니다. 지금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50년 빈도로 맞춰서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땜질 처방은 없다고 선언한 고성군은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항구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의 이슈가 되는 인물과 얘기를 나눠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시절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밀양 출신의 최수봉 의사가 순국한 지 100년째 되는 해인데요. 최 의사의 손자인 최호성 선생을 이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그 최수봉 의사께서 거행하셨던 그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던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1920년도 초에 부산에서는 박재 의사가 부산 경찰서 투탄을 하고, 그래 이제 하고 나서 밀양에서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해 1920년 12월 27일 날 9시 40분경에 밀양 서장 와타나베 외 19명이 연말 특별 경계 강화 훈시가 있어가, 그때 틈을 타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전부 다 파괴시키게 됐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투척을 했습니다. 1차 투척을 했는데 순사분장 팔에 맞고, 그래 떨어지면서 그게 폭탄이 터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2차 이제 또 폭탄을 던지는데 그거는 막 직기 파손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민가에 가가지고 자결 할 거라고 이제 목을 찔렀는데, 길이 2.5cm, 깊이 1.5cm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결 하려고 했지만 순사부장한테 잡혀서 2주 동안 병원에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부산으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 의사께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열 단원으로서 이거를 거행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의열 단장이셨던 그 김원봉 의사와도 굉장한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건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의열 단장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거구 관계입니다. 선후배 관계인데, 그렇게 이제 의열단 조직을 만들 때 조선총독부라든지 동양측식주식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밀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5개파 7가살이라고 그렇게 그걸 정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수봉 의사께서 사실 순국하신 게 꼭 100년 전이죠. 1921년 7월 대구 감옥에서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검거 후에도 이제 고문과 같은 각종 고초를 겪으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제 선조들한테 이렇게 들으신 내용이 있는지 그때 상황 관련해서. 네. 그때는 이제 취조 당시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동지 이름을 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이 엄청 심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이름을 대고 전부 다 취조를 해보니까 일치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거짓으로 이제 이름을 의열단 소속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고초를 당했는데, 그래도 결국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고초 생활을 하면서 순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봉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밀양에서는 다양한 추모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입구에 오면서도 봤었는데 추념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각종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념 사업들이 좀 추진이 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이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도 설명 좀. 마을에 이제 기적비가 건립된 거는 사실상 성문관 유도회 정주식 회장님께서 동네에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이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하고 그리고 유지들 밀양 순간 유대 유지분들하고 해가지고 돈을 그때 10시일반을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추모예배를 이제 건립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럼 저 마음 같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생가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어려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이 뭐 좀 하면은 괜찮은데, 뭐 좀 더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앞으로 추모 할 수 있는 뭐 생가라든지, 그거를 한 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내륙을 중심으로 올 것으로 보이고요.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은 물러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큰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특보는 더 강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31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함안이 31도, 밀양 32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9도, 진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창군 대구 한의대 제1호 귀농청년농부 한입함 출범식이 오늘 오후 3시 거창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열립니다.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함안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서포면 염전마을 회관에서 열립니다. 산청군 버스터미널 냉방기와 난방기 및 코로나 집중 점검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산청터미널과 생초, 시원 원지정류소에서 진행됩니다.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시설 설치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통영시청 일청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택배 속에는 다시 아이스팩이 등장했죠. 아이스팩을 버릴 때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가 발생해 최근 대구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한쪽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일주일에 300개 정도,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500개 정도가 모입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버려서 폐기되기에는 또 환경이 또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집에 계속 쌓여만 있었거든요. 경산의 한 단체는 지난 3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아이스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000개 정도를 모아 씻은 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값을 줄이고 상인은 아이스팩 구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은 수분이 많아 불에 태우기 어렵고 땅에 묻어도 5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아이스팩 재사용은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심 있는 일부 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가 아이스팩 재사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도 좀 해줄 수 없냐고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해보니 반응은 너무 좋고. 대구에서는 남구와 수성구, 북구와 달성군, 중구 등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김천과 포항, 안동과 경주 등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리 비용도 절감되지만 무엇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주 실크박물관의 건립 설계 공모를 합니다. 참가 등록 신청은 오는 8월 말까지며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은 10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야외 공연장과 패션쇼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진주 실크박물관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산청군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산청군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4만 명 증대와 관광객 130만 명 확보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9개 부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 지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생활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주와 김해 동부소방서에 119 생활안전 전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구조장비를 갖춘 차량 한 대와 대원 등으로 꾸려진 전담대는 벌집 제거와 동물 포획, 잠금 장치 개방 등 각종 위험 제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도는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도가 융자 금액에 대해 연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정책자금 가운데 50억 원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되며 보증료 0.2%가 지원됩니다. 밀양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밀양 아리나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1회 밀양 공연예술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청년 연극인들이 기획한 각종 공모전을 비대면 행사로 변경해 추진하며 우수 초청 작품의 경우 일정 협의가 가능한 작품에 대해 추후 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지역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1,414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달 말까지 개인별 원리금 상환 계좌와 상반기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체될 예정이며 이자 지원 내역은 이체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102곳에 대해서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엔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동안 관찰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 확인에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이 투입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대기 악취 배출 사업장 30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12곳을 포함해 63곳의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김해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팀을 꾸려 오는 9월까지 운영합니다. 상황팀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축산농가에 대응 요령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긴급자재를 지원하는 등의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밀양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귀농 귀촌 인구 399세대 518명이 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밀양시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이 11,4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올해 밀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 귀촌인 도시민 시티 투어 등의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코로나19 속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 백로아파트 상가와 경남 로블랜드 재단 지하창고에 입주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21개 업체는 6개월 동안 600여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더 받습니다.